네, 여러분 본 과정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고민을 시작할 수가 있겠지만 우선 제일 출발점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과연 매니저는 어떤 분이고 리더분은 어떤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을 하셔야 되는가 바로 그런 점이 본 과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현업을 하시면서 그리고 주위 분들 이렇게 많이 보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실무를 했을 때 그리고 매니저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리더가 됐을 때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매니저와 실무자 그리고 리더분들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매니저 하면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매니저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네, 그렇죠. 매니저는요, 이 실무자들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매니저분들도 실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으셔야 되겠지만, 실무자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매니저분들은요, 혼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주위 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간다라는, 바로 거기에서 매니저하고 리더하고 실무진하고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는요, get things done throug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목표, 뭔가 성과를 이루고 뭔가 실적을 올리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팀의 성과, 조직의 성과, 본인이 맡은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시는 그런 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미국의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이라는 그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유명한 연구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연구소에서 나온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니저가 되신 분들 중에요, 40%가 1년 6개월 안에 실패를 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니저가 되신 분 중에 40%가 1년 6개월 안에 실패를 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상당히 놀라운 수치죠. 1년 6개월에 40%요. 제가 우리나라에 계시는 우리나라에 이제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요.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임원이 됐을 때 한 50%의 분들이 1년 안에 실패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50% 저희가 직장생활의 꽃이라고 그러는 임원들이 50%가 1년에 실패를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수치죠. 40%, 50%. 특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죠. 저희가 어느 분을 팀장님으로서 리더로서 보임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분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팀장님으로서 리더로서 임원으로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50%의 분이 실패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 리더분들이 매니저분들이, 임원분들께서, 경영자분들께서 실무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시지는 않답니다. 실무에서 충분히 성과를 내시고 충분히 업적을 쌓으시고 역량이 디벨롭 되셨기 때문에 이제 리더로 임명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럼 실무에 대한 역량, 실무에 대한 감이 부족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슈는 뭐냐 하면요. 실무일 때는 저희가 저한테 주어진 일, 거기에서만 성과를 냈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매니저가 되고 나면 이제 룰 오브 게임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내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위 분들하고 같이 뭔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성원들과 내 주위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이해관계자분들과 같이 뭔가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게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시다가 매니저가 됐을 때 그 준비가 아쉬운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바로 사람들하고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고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시키고 외부 이해관계자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아쉽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패를 하시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에 대한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 내에서 저희가 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가 있지만 그 핵심은 바로 저희 주위에 있는 분들, 그분들과 같이 어떻게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는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 관리입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인재 경영하고 저희가 구성원들을 어떻게 모티베이션 시키고 외부 분들과 관계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녹여서 본과의 전체를 디자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리더, 매니저, 리더십을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떠오르는 단어들 있으시죠?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그렇죠. 다양한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리더 하면 처음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전이 떠오를 거고요. 목표가 떠오를 거고요. 방향성이 떠오를 거고요. 아마 성과가 떠오를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컨셉들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계실 겁니다. 혹시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신 분들도 마음속에 리더십이란 이거다라고 이제 정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말씀 안 해주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리더십을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리더십이란 하면은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행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직의 목표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요, 만약에 주위 분들한테, 야, 내가 리더야. 그러면 제가 리더가 될까요?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위 분들이 저를 리더로서, 네, 그렇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리더로서 다양한 걸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요, 바로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대의 명분을 추구하고 비전을 추구함으로써 주위 분들한테 리더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요, 리더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을 정의할 때는요, 바로 조직의 목표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 개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주위 분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이제 그런 거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이제 다른 컨셉들이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꼭 조직장을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팀에서는 팀장님, 부문에서는 부문장님, 본부에서는 본부장님, 이렇게 조직장 한 분을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요즘에 어떤 컨셉이 있냐면요, 쉐어드 리더십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쉐어드 리더십이요. 공유된 리더십이라는 이야기겠죠. 결국 리더십이라는 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팀장님으로서 혼자서 조직을 관리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업무적으로 실무적으로 뿐만 아니라 리더 조직 관련된 데 있어서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은 부팀장님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팀원 중에 시니어일 수도 있고요. 팀원 중에 역량이 좀 탁월한 분이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CEO께서요, 전체 이제 회사를 경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옆에 계시는 CFO라든지, CO라든지, CHRO라든지, 이런 이제 탑 매니저분들,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조직을 경영을 하신다라는 컨셉이 바로 쉐어드 리더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분들, 리더분들께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이분들이 얼마나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조직을 이끌고 가는가가 점점 더 중요한 컨셉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요. 여기 다른 사람들, 결국 리더십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시는 게 리더십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팔로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컨셉도 이제 조금, 다양한 각도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요, 조직장으로서 휘하에 있는 구성원들, 아마 그분들을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성원들을 어떻게 모티베이션 시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죠. 구성원들을 모티베이션 시켜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저희 구성원만 포함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 이외에 저희 팀에, 저희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바로 그런 분들까지 포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로 이해관계자죠.
저희 커스터머일 수도 있고요. 저희 고객사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공급을 해주시는 공급업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 윗분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저희 팀이, 제가 맡은 조직이 성과를 내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리더십을 얘기할 때 그런 분들은 배제하고, 제가 제 휘하에 있는 그 분들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다른 분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로 바운더리 스패닝,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측면까지 저희가 같이 리더십에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운더리 스패닝, 이해관계자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리더십을 정의하는데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영향력이요.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것은 주위 분들한테 저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영향력의 결과 우리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바로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 한 가지만 있을까요? 네, 아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고민을 해보시죠. 내 윗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조직생활 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다양한 분들과 같이 업무도 하시고 이제 그 성과도 내시고 그러셨는데요. 내 윗분들이, 내 주위 분들이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잠깐 고민을 해보시면은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로 어떠한 방법으로 영향을 행사하는가가 리더십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용해야 될 방법도 다양하게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안에 녹여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네. 리더십이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꼭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워라는 것 같습니다. 예, 리더십과 파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인 것 같은데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 리더십을 생각하실 때 좀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은 곧 파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파워가 있어야 리더십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조직에서 저한테 파워를 안 주셨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리더십하고 파워를 조금 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은요, 결국 저희 주위 분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행동입니다. 저희한테 표출되는 행동이고요. 파워는요, 그런 행동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파워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 파워를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하고 리더십은 좀 저희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주위에서 저희 회사에 저한테 주신 그런 권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리더로서 더 이제 주위 분들한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파워가 없이 조용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더 주위 분들한테 더 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파워는 좀 구별을 하시면서 파워는 단지 저희가 리더로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리더십을 발휘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